사실은 사는이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때는 이때다 잽싸게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획을 발표해요. 타이밍 진짜 굿이거든. 진짜 역대급 타이밍인데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는데 이게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화의 운명을 바꿨어요. 만약에 오케이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월스트 M&A 1위가 대우건설이 아닐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했어요. 대우조선 얘기는 너무 지겹잖아. 너무 뻔하고 너무 신문에 많이 나왔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만 얘기 드릴게요. 다 얘기하면 너무 지루하잖아. 대우조선 너무 많이 들었어. 맨날 뭐 한다 그러고. 자, 일단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를 결정을 했어요. 자, 결합심사 절차. 이게 뭐냐면은 EU에서 니들 뭐 독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하겠죠. 자, 인수 대금은 2조입니다. 산업은행한테 2조를 주고 게다가 2.2조를 다 받냐? 아니죠. 받은 다음에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한마디로 어느 정도 지분을 중간 지주회사라는데 산업은행이 출자를 형태로 해줍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55% 들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는데 중간 지주회사를 만든 다음에 서로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지주가 경영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사실은 20년 전에 20년 전부터 이제 산업은행이 들고 있었는데 그 2015년 이후로만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은행이 얼마를 넣냐면 13조를 넣었어요. 자금 지원을. 여기서 말하는 13조라는 거는 중간에 보시면은 대출을 해주고 출자 전환을 해주고 대출을 해주고 출자 전환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조라 그랬을 때 13조를 전부 현금으로 준 게 아니에요. 출자 전환이 뭔지 아시죠? 출자 전환이 뭡니까? 돈을 빌려줬더니 나를 가지라는 거죠. 돈을 빌려줘서 돈을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자기를 던지면서 주인님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출자 전환이잖아요. 저는 당신 거예요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널 가질 생각이 없고 내 돈을 갚아 그랬더니 날 가져요 하고 자기를 이렇게 온몸을 던지는 게 이 출자 전환입니다. 돈 받으러 왔더니 가지라 그래서 반대로 내가 이 회사를 살려야 되는 그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망하고 말고는 돈을 뜯으려는데 출자 전환을 하면은 자기가 갑자기 살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대출했는데 이 회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출자 전환. 대출했는데 회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출자 전환. 사는이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출자 전환한 건 사실 중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대출하고 그걸 다 중복으로 잡았을 때 13조라는 얘기고. 그걸 빼면은 대충 신규 자금 지원만은 무려 7조를 넣었어요. 많이 넣었죠. 이거 얼마에 팔았다고 지금 2.2조 얘기 나오고 있죠. 아 이게 지금 뭐 여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 대우조선해양 생각보다 넣고 출자 전환하고 넣고 출자 전환 넣고 출자 전환.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사는이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2008년 3월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획을 발표해요. 이때 대우조선 주가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 왜? 이때 갑자기 배가 엄청 잘 팔렸거든.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에. 그때가 뭐예요? 중국이 막 불타오르면서 세계의 원자재를 휩쓸 때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자재 실어 나르는 배들을 엄청나게 수요가 들었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2006년, 2007년에 대우조선해양이 잘 나가요. 잘 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때는 이때다 잽싸게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획을 발표해요. 타이밍 진짜 굿이거든. 진짜 역대급 타이밍인데 자, 문제는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는데 이게 진짜 천추의 한인데 이게 왜 천추의 한이냐? 선정했다가 취소하면서 한 2달에서 석 달이 날아갑니다. 선정했다 취소하면서 석 달이 날아가. 석 달 뭐 늦어진 게 뭐가 문제예요? 형, 석 달 뒤에 팔면 되지. 뭐 이게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화의 운명을 바꿨어요. 나비 효과처럼 이 골드만삭스 선정 취소해서 한 2달, 석 달 밀린 게 한화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두석 달 밀렸어요. 단독 수행을 5월에 결정하고 4월에 선정했는데 취소하고 8월에 매각 공고를 내요. 팔겠다. 대우조선해양이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한창 잘 나갔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등급도 AA- 뭐 그랬어요.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포스코, 하나, GS, 현대중공업이 다 달려들어. 2008년 8월에. 특히 한화는 무조건 사겠다. 근데 포스코가 보니까 질 것 같거든. 손을 잡아요. 포스코가 GS랑 손을 잡아요. 하나한테 질 것 같으니까. GS랑 손을 잡고 둘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매각에 지원 입찰합니다. 하나 입찰하고 현대중공업 입찰해요. 현대중공업은 일단 빠지고 결국 포스코 GS 컨소시엄과 하나의 양자 대결로 갔는데 하나는 무조건 먹겠다는 거였거든. 근데 GS하고 포스코가 싸워요. 포스코는 무조건 먹겠다는 거였어. 포스코하고 하나가 굉장히 의지가 강했어. 그러니까 포스코는 GS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조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코는 GS한테. 대우조선해양을 먹으려면은 무조건 6조를 써야 된다라고 GS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GS는 야 포스코는 등치가 크지만 야 우리는 등치도 작은데 6조 어떻게 써? 안 돼 그랬어요. 열심히 포스코가 GS를 설득하는데 GS가 아야 돈 없어 6조 말 같은 소리라.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도 3, 4조밖에 안 됐어. 한 예를 들면 3, 4조라고 치면은 좀 이따 더 내려가거든요. 이거 뭐 6조라면은 50% 이상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GS는 야 우리 등치는 안 돼. 이게 포기해요. 근데 포스코는 하고 싶었거든. 단독 입찰을 하려고 그랬는데 산업은행이 막습니다. 왜 막냐? 너희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했는데 단독으로 바꾸는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막아요. 6조 이상을 쓰려고 그랬는데 막혀요. 물론 얼마나 쓸지는 몰랐겠지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실제로 6조 3천억 이상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막혀. 어쨌건 막혀서 포스코도 나가리가 됩니다. 하나 남았죠. 하나는 얼쑤 얼마? 6조 3천억. 이때는 이미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시가총액이 2조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2조대로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3조 아래를 깨고 있는데 6조 3천억에 사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우선 협상자가 됐거든요. 만약에 이게 딜이 6조 3천억에 오케이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월스트 M&A 1위가 대우건설이 아닐 거예요. 아까 봤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에서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다고? 돈이? 7조 들어갔죠. 7조. 그리고 7조 들어간 돈만 7조야. 이게 만약에 진짜 하나가 여기서 이거를 사는데 성공했으면은 지금 금호가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한화로 바뀌었을 겁니다. 거의 80% 확률로 지금 한화가 이렇게 누워서 그룹이 뭐 쪼개지네 무슨 뭐 왕자의 난이네 뭐 지금 뭐 누가 뭐 먹고 갔네 뭐 이건 한화야. 이건 안 봐도 2018년 10월에 선정됐어요. 자 그러면은 왜 아까 전에 골드만삭스 선정이 역대급 이 타이밍이라고 선정했다 선정 취소가 역대급 실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산업은행 실수라기보다는 운이죠. 어떻게 운이라고 하냐면은 2008년 요 8월 10월 다 돼서 뭐가 터집니까? 2008년 요 사이에 9월 10월 요때 뭐가 터져요? 서브프라임은 이미 터져 있었고 리만이 망하죠. 리만이 망해요. 여기서 야 잠깐만 매각 공고 내고 협상자 선정하는데 리만이 망해. 금융위기가 와. 금융위기가 여기서 야 이게 진짜 금융위기가 여기 있거든. 여기 있잖아. 얘네가 이게 2달만 땡겨져서 여기서 선정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모르겠는데 하필 요 사이에서 리만이 망해. 그러면 일단 선정은 됐어. 자, 그 선정은 되고 하나는 이때까지도 아직 사태를 모르고 있었어요. 잠깐 왔다 가는 요런 거다. 그쵸? V자 반등을 한다. 경기는 이런 생각을 하고 리만 브라더스의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돈을 받아야 그러니까 금융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야 대금을 완납할 거 아니야. 금융 지원을. 얘들이 원래 돈을 어떻게 갖고 오려고 그랬냐면 여기저기서 빌리고 이거 저거 팔아갖고 6조 3천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자금안을 냈는데 팔리나? 리만이 터졌는데? 안 팔리죠. 누가 돈을 빌려주나?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하나가 돈을 지금 낼 수가 없으니까 산업은행에 이때 취소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 취소 제안을. 무슨 제안을 했냐? 분납을 요청합니다. 분납을 산업은행이. 무슨 분납? 우리가 1조는 갖고 있고 하나생명 대생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생 옛날 대한생명. 하나생명 지분 21%가 1조다. 1조 7천억이다. 게다가 갤러리아 백화점을 1조 2천억에 갖고 있던 빌딩을 6천억에 이렇게 팔아갖고 한 4조 만들고 나머지 그래도 이렇게 팔아도 4조밖에 안 되니까 1조 8천억은 나중에 낼게. 요거를 분납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한마디로 이거 전체와 뭐랑 바꾸는 거다? 대우조선해양 하나하고. 이거 전체와 대우조선해양 하나하고 바꾸는 거잖아. 이거 전체하고. 하나생명이 뭐예요? 대생 63빌딩 거기 있는 거. 그리고 하나 순위 현금 1조에 갤러리아 백화점. 거기다 빌딩 6천억어치 이거를 다 하고도 1조 8천억을 더 내야 되는데 이거 다 더한 거와 대우조선해양을 바꾸겠다라고 하나가 분납 요청을 합니다. 산업은행은 어떻게 했어야 됐니?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이거 야 바로 콜 해야지. 바로 콜 했어야지. 바로 콜. 결과를 알고 있냐. 이거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는 게 이 많은 것 중에 다 더하는 것도 필요 없어. 다 더하는 것도 필요 없고 자, 뭐 갤러리아 백화점 하나만 준다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말을 꺼내자마자 오케이죠. 말을 꺼내자마자. 하나생명 지분 21% 쪽으로 바로 오케이. 결과를 아니까. 하나 자금 1조 그래도 오케이. 1조만 해도 바로 오케이 해야지. 바로 이제. 나중에 얼마가 더 들어왔다고? 2015년에서 2018년만
7조의 지금 구조조정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출자 전환이 몇 조가 지금 뭐 총 하면 뭐 13조가 들어갔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뭘 이 중에 아무거나 받더라도 오케이 결론을 알고 보면 이렇게 무조건 오케이 했었는데 이거 다 준대. 이거 다 주고도 1조 8천억을 나중에 더 주겠다. 그때는 물론 안 보였겠죠. 이게 전지전능 저 위에 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산업은행이 거부를 합니다. 안 돼. 물론 산흥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납을 오케이를 해주면은 특혜 시비가 있겠지. 여기는 공적 국책은행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었으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줘서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이 떡상을 해. 그럼 또 뭐 시비가 걸릴 거 아니야. 특혜를 줬네, 뭐 이거 뭐 정치권에 로비를 했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나중에 뭐 국정감사 끌려가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산업은행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특혜를 줄 수 없다고 이 분납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긴 하는데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하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거부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는 3,150억은 이미 냈어요. 계약금 같은 걸로 이행 보증금으로 3,000억을 냈어. 산업은행에 3,000억은 내고 나중에 잔금은 이렇게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3,150억을 포기했어. 이게 어떤 결정이었냐면 이게 대우조선해양 당시의 주가 차트입니다. 2008년이 여기죠.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옛날에 이럴 때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배 엄청 잘 팔리고 중국이 막 세계 원자료를 막 휩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랐어요. 엄청나죠? 이거 엄청 훌륭한 기업이다. 장난 아니다. 이때 한진해운이 이때 망했잖아요. 여기서 롱 잡았다가 한진해운이 망한 건데 이제 이때 되니까 산은이 이때 팔아야겠다. 타이밍 좋았죠. 그래서 이 근처 어디에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팔아야겠다 공고를 냈는데 아까 전에 골드만삭스 때문에 시간이 좀 끌려. 그러다가도 이쯤에서 공고를 냈는데 입찰이 되면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잖아. 적당히 내려와야 이걸 사지. 적당히 내려와야 이게 잠깐만 여기서 판매 공고해서 살려 그랬는데 고개 들어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참고로 여기에 왔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래더라? 뭐 2조가 안 됐다 그래. 이걸 얼마에 지금 산다 그랬어? 6.3조 63빌딩이 있어서 6.3조라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썰이 있지만 6.3조 무려 4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고 하는 건데 4조. 와 이거 2배가 넘는 이거 오케이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분납 때문에 노후했다가 가는 거. 한화가 이때 샀으면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한화는 거의 그룹이 금호그룹처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다. 자 그럼 한화를 누가 살렸어요? 리만 브라더스가 살린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M&A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M&A 업계에서는 이때 했던 말이 이 말 자체가 유명한 이런 뜻을 합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죽은 게 하나를 살렸다. 형 안 돼! 형 거긴 아니야! 이러더니 그 형 죽을까봐 뒤에서 그냥 8월에서 10월 사이에 계약을 하는데 이게 9월 말에 터져갖고 형 어디가! 이러면서 떨어지려는 거긴 절벽이야. 이러고 내가 먼저 갈게 하고 자기가 먼저 떨어지면서 이 앞에 가는 형을 살려주셨어요. 이거 진짜 이거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전생에 미국을 구했나? 그래서 미국 기업이 이거 살려주셨어요. 이거 인수했으면 역대 최악의 M&A 1위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타이밍 장난 아니죠. 8월에서 10월 다시 보실래요? 이 타이밍 참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것 때문에 골드만삭스 선정 취소가 2달 미뤄졌는데 공고하고 우선협상 선정 요 사이에 리만이 터져. 와 델롬 대리다. 골드만삭스가 구실령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하나를 살렸다. 아니면 지금의 하나는 없을 거예요. 금감원 관련된 경제 어떻게 준비해야 돼? 금감원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죠. 대우조선해양 아까 제가 말했죠. 이행보증금 3,150억 3,200억.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아쉬운 거지. 화장실을 갈 때는 3,100억짜리는 야 몰라 하고 던졌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던진 게 아까운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걸 다 내야 되나? 이거 진짜 다 내야 되냐? 반환 소송을 걸어요. 갔다 오니까 살았다. 이거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구해줬던 그 구조원이 나를 집어서 던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내 가방이 이제 궁금한 거야. 내 가방 주워 와라 이것들아. 가방 주워 와라. 궁금하겠어요. 가방 반환 소송을 냅니다. 3,150억, 3,200억짜리. 1심 져요. 2심 져요. 법관들이 그러죠. 계약대로 해라, 내놔라, 닥쳐라 그랬는데 얼마 전에 2016년에 대법원이 전액 몰취는 과하다. 왜 과하냐? 이때 얘네가 실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조가 실사를
막 방해하고 그랬거든요.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실사를 막 방해하고 그래서 그때 방해 안 하고 그냥 쭉 했으면 샀을래나? 그것 잘 모르겠는데 걔네가 이제 하나의 말은 실사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어려워서 인수를 안 한다 인수를 안 한 거거든. 난 실사도 못했고 내가 산 사람으로서 하려는 행동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전액몰취를 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핑계 대는 걸 수도 있지. 노조 핑계 대는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 과하다 그래.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의 노래의 결론은 3,150억 중에 1,260억을 다시 받아라. 이자까지 해야 되니까 거의 10년 갔으니까 1,952억을 한화에 반납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반납해요. 노조가 만약에 근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핑계를 댔다는 거죠. 노조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었겠지. 타이밍이 그럴 줄 알았나. 노조 핑계를 대는 거기도 하고. 산업은행이 1,952억을 한화에 반환을 합니다. 승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에 1,000억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초에 한화 주식들이 갑자기 뿅 하고 오른 적 있어요. 이렇게 뿅 하고 올랐어. 이때 뉴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무슨 이행 보증금 반환으로 돈이 들어왔네 해서 하나케미칼 뭐 하나에 생돈이 들어왔다고 주가가 잠깐 오른 적이 있는데 그게 이 돈입니다. 이 돈이 들어왔어요. 난린 줄 알았는데 무려 몇 년을 거의 한 8년 가까이를 7년 8년을 소송을 해서 받았어요. 이게 하나를 살린 딜입니다. 근데 하나가 이때 당시에는 하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위험을 모르고 있었냐. 이게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가 승리감에 도취돼 있어서 당시에는 진짜 리만 브라더스가 제때 저렇게만 안 되고 돈만 어디서 빌릴 수 있었으면은 정말 샀을 것 같은데 왜냐? 2018년 12월에도 인수해서 너무 좋아서 강한 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한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 대우조선해양 인수했다 이거지. 인수한 자가 강한 것이다. 봤냐 말이야. 이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이 동토온다. 대우조선해양을 샀다고 좀 여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교통사고 날 뻔했죠 지금. 자, 교통사고 날 뻔. 이거는 거의 교통사고도 아주 대형 교통사고 나는 건데 여명이 온다 이거지. 지금은 잠깐 주식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명이 곧 올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운도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거 운이라는 거는 포스코가 GS하고 손잡았다가 6조 이상 쓰자니까 GS가 노하고 나가서 단독 입찰 비슷하게 돼서 먹었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운도 그게 운일지 모르겠는데 야 그걸 운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리만이 터진 걸 운이라 그러면 맞는 얘기고 자 실력이 바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먹이 찾아 대륙횡단하는 철새의 생존 본능을 배워야 된다. 누가 쓴 거야? 자 뭐 이러면서 가격은 뭐라고? 그룹이 감내할 수 있고 매각사가 만족할 가격이었다. 6조 3천억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를 줬다고? 4조. 2조가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때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이미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됐는데 4조를 더 주고 샀는데 우리는 결론을 알죠. 나중에 7조 이상이 더 들어가죠. 지금 뭐 13조까지 더 들어갔다. 돈이 거의 무한대로 들어가는데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2조네 3조네 하고 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4조.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가치는 금융위기로 과도하게 낮게 평가된 상태다. 결코 비싸지 않다. 오히려 싸게 인수한 셈이다. 결론을 다 아니까 물론 우리가 다시 보면은 좀 그렇긴 한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분이 잘못되고 뭐 모르고가 아니라 이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때는 몰랐지. 결론을 알고 보는 우리는 10년 뒤에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아 싸게 인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수한 자가 강한 것이다. 여명이 동토온다. 이런 큰 그림을 쫙 아 여명이 온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명이 동토왔냐고? 우린 결론을 아니까. 결론을 아는 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떠드는 거지. 여명이 동토할 것 같았지만 자 이 와중에도 몇 조가 들어갔죠. 몇 조가 들어가면서 뭐 이 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오른 거겠지. 몇 조가 들어가면서 뭐 이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10년 뒤인데 돈을 몇 조를 퍼부었는데도 이거보다 좀 더 내려갔어요. 요즘에 뭐 조선업 호황이다 뭐 좀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여기 간 겁니다. 그래서 뭐 대우조선해양 뭐 배 좀 팔린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간 거예요. 조상님께 잘하자. 조상님께 잘하면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코쟁이 형 리만 형들도 우리를 도와준다. 자 이게 대우조선해양과 하나를 살린 딜 얘기고요. 참고로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BDI 지수예요. 이게 뭐냐면은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보면 돼. 그래서 벌크선이 뭐냐면은 이제 나르는 수송선이라고 보면 돼. 수송선. 큰 뭐 컨테이너 박스를 나르고 뭐 나르고 하는 벌크선 같은데 운임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서 운임 지수인데 쉬핑 프라이스죠. 쉬핑 프라이스. 2004년, 2006년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발 이 물동량 증가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택배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택배값. 배 택배값. 배 택배값. 배값 운임 지수예요. 배 택배값. 한진해운이 왜 망했다고? 한진해운이 여기서 어마무지한 결정을 하죠.
어마무지한 결정. 무슨 결정을 해요? 이게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 갈 줄 알았지. 계약을 합니다. 장기 계약. 뭐예요? 여기서 앞으로 더 갈 것 같으니까 픽스하자는 계약을 합니다. 뭐 10년, 20년, 뭐 15년 이렇게 배를 장기 용선이라 그러잖아. 장기 용선. 배를 빌리는 계약을 여기서 해요. 픽스 값을 들어요. 10년을 이 값을 주겠다라는 걸 계약을 하는 거지. 더 갈 줄 알고. 그랬다가 뭐 세계 7위라는 둥 대한민국 뭐 국적 뭐 해운사라는 둥 하던 한진해운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부터. 아무리 돈을 넣어도 살 수가 없었던 게 이걸 픽스해버리니까 값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에 왔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왔는데 이만큼의 비용의 격차를 다 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배를 운행하면 아무리 운행해봐야 이걸 이득을 볼 수가 없죠. 이게 믿기지 않은 하락이 왔거든. 이게 뭐니? 10,000 넘어가던 게 세 자리가 왔어요. 세 자리가 5% 하락한 거 아니냐 이거? 95%? 5분의 1도 아니야. 1000 아래잖아. 히스토리컬 로우로 왔다고 여기서 10,000 넘다가 히스토리컬 로우로 뭐 95% 정도 가까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배 빌리는 값으로 배를 한 대 빌렸겠니? 세계 몇 대 국적사인데 그 모든 배에 이 빌린 값을 다 내야 되는 거야. 거의 10년간. 한마디로 이게 다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이게 다 손실인 겁니다. 이 적분 값이 다 손실이야. 기간의 용선료가 다 손실이다. 다. 곱하기 배 몇 대 있냐 n. 이게 다 손실이니까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없어요. 적자가 미친 듯이 나는 거야 이거. 이걸 어떻게 배울 거야 이걸. 와 이걸 못 배우니까 아무리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죠. 한진해운의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이걸 살기가 힘든 거야. 살기가.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이거 와서 봤지. 또 살려야 될 거 아니니. 우리나라 국적해운사 살려야 되잖아요. 이거와 이거의 격차를 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받아가요? 선주가 받아가죠. 선주. 그래 결과론적 얘기는 맞아요. 복구지구님 말대로 결과론적 얘기는 맞는데 결과를 알고 얘기하는 건 이렇다는 거죠. 당시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더 갔으면 이건 정말 현명한 딜로 불렸겠죠.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보는 얘기죠. 보는 얘기. 이게 만약에 갔으면 현명한 거지. 결과론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긴 하죠. 선주가 있잖아요. 근데 선주가 대부분 외국에 있어요. 뭐 그리스에 있고 뭐 이런 쪽에 있잖아요. 이런 쪽에 있어. 그러니까 사는이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용선료를 그리스 선주에게 다 가는 거냐 돈이. 사실상 국민 세금이 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돈을 넣기가 정말 애매했다고. 살리기가. 그래서 선주하고 용선료 협상이라는 걸 벌여요.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은 그리스 선주 애들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리스 선주에 뭐 여기 선주에 무슨 뭐 창업자라는 둥 창업자의 아들이라는 둥 이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산업은행하고 딜을 하죠. 깎아달라. 깎아서 한 요 정도 하자.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하자. 뭐 요 정도 하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좀 깎아달라고. 뭐 요 정도 하자고. 깎아주면은 산업은행이 돈을 넣어서라도 살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시도를 해요. 근데 선주들이 거부를 하죠. 안 깎아줬어요. 얼마나 깎아줬는지 뭐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산업은행이 원하는 만큼 안 깎아줬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진해운 말고도 이런 계약을 맺은 데들이 꽤 있었거든. 한 명을 깎아주면 다 깎아줘야 되잖아. 두 번째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에이 설마 망하게 하겠어. 이거 뭐 세계 뭐 몇이라는 둥 뭐 7이라는 둥 뭐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거 망하게 하겠어. 세 번째 이런 게 세 개가 겹쳤겠지. 다 깎아줘야 된다. 향후에도 이럴 수 있다. 에이 설마 망하게 하겠어. 그랬다가 망했죠. 한진해운이 망해버렸죠. 선주들도 손실을 봤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계약을 맺었는데 물릴 수 없다는 거지. 나중에라도 그 정도 손실은 감안하겠다 뭐 이렇게 들어간 거겠지. 한진해운 살릴 수가 없었어요. 망한 겁니다. 이 정도 되는 대기업이 사실은 망하기 쉽지 않은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 있냐? 왜 아직도 물론 지금 이제 세일가스 때문에 가스 옮기는 배들이 잘 팔리잖아요. 우리나라 올해 들어서 그 가스 미국에서 셰일가스 뭐 수입하라 막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쪽에서 셰일가스 싣고 올라가는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요즘 잘 팔리고 잘 만들고 있어. 석유 유가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조선업이 좀 그나마 살아나고 있긴 한데 아직도 힘든 게 보시면 BDI 인덱스가 아직도 지금 16년까지밖에 안 나있는데 지금 아직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배 택배값이 너무 낮아. 택배값이 너무 낮아서 택배값이 좀 올라가야 배도 좀 많이 만들고 배값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택배값이 올라가야 택배 그 오토바이 값이 오를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운임 가격이고 운임 가격이 안 살아나고 있다.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되긴 쉽지 않지만 어떻게 됐건 가스나 이쪽의 배는 좀 요즘에 괜찮다. 세계 물동량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리만은 사실은 많이 나오지만 경제 체질을 바꿨다고 많이 얘기하죠. 세계 물동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자, 이게 한진해운이 좀 어려움을 겪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이때 좋았는데 리만 때 이제 역시 영향을 받죠. 배값이 떨어지니까 시핑 프라이스가 운임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배값도 떨어지고 배 주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아까 나왔듯이 하나가 가져간다 그랬는데 리만이 터져서
조상의 은덕으로 리만이 터져서 계약을 3천억을 포기하고 이걸 안 가져가면서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들고 있게 됐죠. 조상이 살렸다. 조상이. 참고로 조금 더 곁다리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M&A에서 운이 좋은 회사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회사예요. 하나의 운이 크게 갈랐던 또 M&A가 있는데 대한생명 인수입니다. 8천억에 인수했어요. 이거는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하나그룹이 8,200억에 대한생명을 인수했는데 이게 개꿀이었습니다. 대한생명 63빌딩 있는 거. 63빌딩. 대생이죠, 대생. 옛날 대생. 8,236억에 인수를 했어요. 이거 완전 개이득이었어요. 완전 개이득. 지금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완전 개이득. 이걸로 하나그룹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의 뭐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고 이번에는 또 삼성에서 방산업체들 샀잖아요. 뭐 테크인이라든지 이런 방산업체를 사면서 또 이득을 봐서 하나는 M&A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력도 실력이고 운도 좋아. 대생을 이렇게 싸게 샀거든요. 물론 대생을 샀을 때는 좀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다 지난 얘기니까 뭐 음모론이기도 하고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얘기는 뭐 할 생각이 없으니까. 대한생명을 사자마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 공적 자금이 3조 5천억이 들어갔는데 8천억에 샀고 8,200억에 샀고 지분에 콜옵션까지 있었어요. 16%를 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1조 가까이를 1조 정도 주고 대생을 추가로 살 수 있는 옵션까지 있었어. 근데 그때 매수 평균 매입 단가가 3,000원이었어요. 대생 인수할 때 평단이 3,000원이었어요. 좀 이따 상장하거든요. 그때 상장 예상가가 8천에서 10,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1조가 2배 이상 났죠. 2배에서 3배까지 1조로 2배 3배니까 한 2조에 3조 정도를 이걸로 단기적으로 바로 벌 수 있는. 예보가 그래서 나중에 욕 많이 먹고 이거 소송 겁니다. 무효 소송 걸어요. 하나하고. 왜 무효 소송을 거냐면 하나가 맥쿼리하고 손잡고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되게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사랑 컨소시움을 이기면 보험사가 보험사를 사면은 그 점수에서 플러스를 주겠다 그래. 가점을 주겠다 그럽니다. 파는데 가점을. 그래서 맥쿼리를 손잡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가 맥쿼리하고 이명 계약을 했어요. 이명 계약. 무슨 소리냐? 뒷계약을 했다고. 뒷계약을. 맥쿼리 보험 있으니까 니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가산점을 받아서 대한생명을 사면 니네가 들어왔던 돈을 우리가 사줄게. 이런 이명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맥쿼리는 거의 이름만 빌려준 거지. 이익을 보장받고 이름만 빌려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요 계약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예보가 소송을 거는데 이게 결국 깨지죠. 져요. 죽기 때문에 결국에 대생을 하나가 지킵니다. 하나생명이 되는 거죠. 또 이때는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 뭐 로비를 했네 어쨌네 그러면서 뭐 뇌물을 줬네 어쨌네 해서 제가 뭐 그 뉴스까지는 이제 보여드리면 또 막 싸울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뭐 했다고 뭐 어쩌겠다고. 하여튼 기소된 건 사실입니다. 기소된 건 사실인데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그것까지는 말 수 없으니까. 대생에서도 M&A에서도 성공을 하고 최근에 뭘 하냐 하나가 최근에 또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어요. 자, 롯데카드 인수전. 이건 최신 뉴스입니다. 2019년이죠. 롯데카드를 인수하겠다. 대생에 성공했고 야 하나가 성공한 게 많고 내 대생에 성공을 하고 피하고 엄청난 재앙도 피하고 근데 롯데카드 그래서 뭔가를 맞춰보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M&A의 지금 승리의 역사를 계속 써보겠다라는 지금 보이고 2019년 뉴스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화의 M&A 역사, 하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가십으로 보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에 하나 이글스가 아니었죠. 빙그레였죠. 이게 왜 빙그레인지 아시죠? 이게 왜 한화 회장님이 김승현 회장님이 아버지 창업자가 계셨는데 창업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굉장히 일찍 돌아갑니다. 50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김승현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 29세에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를 거예요. 엄청 어린 나이죠. 29세 30세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는데 문제는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하고 나중에 그 재산 그게 붙습니다.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동생이 싸움이 붙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화해를 했어요. 지금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동생이 가져간 게 빙그레입니다. 한화에서 빙그레를 가지고 분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빙그레가 아니라 요건 안 가져갔죠. 야구팀은 안 가져가서 하나가 김호연 씨죠. 김호연 회장님이 빙그레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바뀐 거죠. 하나로. 자, 그게 여기 빙그레 이글스가 하나가 되네요. 가십으로 들으세요.
요즘 뭐 대우조선해양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왜 어. 누구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크게 왔다 망하게 갔다 하냐, 그래요. 그런 거? 근데 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게 많이 갈리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잖아. 그렇지. 그 얘기하면은 뭐 생각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순전히 경제학적으로만 얘기해 조금만 진짜 완전 순전 경제학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채권이 회사채가 한 40일 뭐 이렇게 남은 게 한 40% 할인이 됐어요. 할인돼서 팔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6,000원에 팔았어. 왜 이렇게 할인해 준 거야? 지금 뭐 위험하니까. 유치원하니까 유치원하니까. 40일만 버티면은 6,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그냥 경제사 비슷한 거 재밌는 얘기로 들으면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대마불사잖아. 대마불사여서 개인들이 휘청휘청하는 회사채를 사면은 회사가 웬만큼 망해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개인들한테 돈을 다 줬어요. 왜냐면은 개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거 띠묻고 그게 오잖아 이렇게 오시잖아 이러고 그 앞에서 마이크 들고 야야야 이러면서 네가 잠이 와 이러면서 거기 뭐 금융위 금감원 뭐 국회 청와대 이런 데서 야야 이러면서 서민을 살려라 이러면서 그러시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자기가 사긴 했지만 야야 뭐 살려 이 새끼들아 뭐 쟤는 살리고 너는 죽이냐 뭐 계속 이런다고 개인분들은. 그래서 옛날에는 웬간히 문제가 있어도 개인들 회사채는 다 갚아줬어. 개인들 거 일단. 앵간하면 먼저 개인들 줬어요.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그걸로 아니면은 뭐 거리거든. 그리고 대부분 큰 회사들은 좀 많이 물린 게 은행들이 많이 물리잖아. 개인들 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치. 먼저 줄 수 있었어. 뭐 몇백원 먼저 주고 시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동양 유청할 때 회사채 막 동양도 대부 엄청 했잖아. 값 내려갔어. 그러니까 또 와서 막 눕잖아. 죽었지. 맨날 눕고 막 이러시고 했는데 마침 또 동양은 또 이게 회사가 죽지도 않았어. 결국에는 저기 살았지. 미세먼지 날린 아저씨들이 사갔잖아. 그 아저씨들이 그치. 어떤 아저씨가 사갔냐면은 우리 집에는 우리 집 있고 옆방 있고 그 방 있잖아요. 그 방 아저씨들이 사갔거든. 검색을 해봐 나중에 누가 사갔는지. 하여튼 그래서 당연히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을 하니까 야 6,000원짜리가 40일 있으면 10,000원이래. 얼마니? 요. 뭐 한 50% 되잖아. 40% 되잖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지.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실상 샀어요. 망한 회사인데 샀다 이거지. 그러니까 망한 회사. 개인들은 줄 거다라는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있거든. 막 있었어. 그래서 샀어. 개인들이 많이 샀어. 근데 이번에 와서 그 얘기하는 게 채권자도 고통 분담을 해야 뭐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은행들만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데 개인들까지도 전부 다 그 고통 분담을 하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통 분담이 뭐예요? 고통 분담이라는 게 10,000원짜리 채권이면은 한 5,000원만 준다던가. 10,000원짜리 채권을 40일 뒤에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10년 뒤에 줄게. 만기 연장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대우조선해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10년 뒤에 줄게. 그러면은 주긴 주는 거잖아. 그지. 주긴 주는 거잖아.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야, 그 10,000원 중에서 5,000원은 주식으로 줄게. 무슨 주식? 그 회사 주식. 조선 주식. 예를 들면 그 회사 주식으로 준대. 대우해양 조선 주식. 그게 이게 출자 전환이라 그래요. 신문 보면 나오잖아. 그 어려운 용어로 출자 전환. 그게 뭐냐면은 결국 주식으로 주겠다는 거거든. 천재인데? 근데 난 주식 필요 없는데 그래도 싫으면 말든가.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출자 전환이야. 물론 이래 출자 전환을 해서 난 순식간에 채권자였다가 주주가 됐지. 위치가 바뀌어. 망했네. 나는 돈 빌려줬다고 채권자였어. 나 돈 갚아라 이러고 갑자기 내가 갚아야 돼. 왜 네 회사에 와서 떠들어 그래? 왜 네 회사에 와서 이거 하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주인이네? 내가 주주 됐잖아. 내가 주인이었어. 남의 회사 한 줄 알고 옆집 가서 돈 돈 내놔라 이 새끼들아 그랬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 와서 야 돈 내놔라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문을 열더니 주인님 오셨어요? 하더니 막 이렇게 주식을 주는 거야 이렇게 제주 뭐 이러고 이거 팔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 제주 좋으면 팔든가 뭐 주식 제주 좋으면 팔든가. 이걸로 웃기네. 아니 그게 출자 전환이에요 전문 용어로. 야, 출자 전환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었구만.